자, 그 다음에는 투자로 인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이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들 요즘 되게 강조를 드리는데, 살다 보면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산물인 것이죠. 실수와 실패를 결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뭐라 했으면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다. 이런 말 했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 많아요.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많습니다. 손해 볼 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시련도 많고, 손해도 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라면은 결코 누구도 성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버크셔 해더웨이로 한때 실수를 했었고, 또 그 밖에 유명한 투자자들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시 리버머 같은 경우는 파산을 3번, 4번 했죠. 3번, 4번 이상 했는데 그때마다 딛고 일어섰습니다. 파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주식 때문에 파산을 그렇게 3번, 4번 했는데도 자꾸 일어섰어요. 뭐 결과는 결국은 별로 안 좋긴 했지만 그거는 뭐 개인적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결과가 사실 제시 리버머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근데 자살로 끝난 이유가 이제 주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가정사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들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 또 와이프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좀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에 자살로 끝났지, 주식에 있어서는 제시 리버머는 천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3번, 4번 파산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났고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제시 리버머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손절을 할 때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아져서 큰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조차 대부분 자신의 투자 가운데 3분의 1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그들을 성공적인 투자로 만들어준 셈이 되겠습니다. 자, 제 아무리 신중하게 투자했건 또 최대한의 조사 분석을 마치고 투자를 했건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허리케인, 뭐 지진, 이런 것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의 오너가 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믿었던 회사에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횡령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점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했던 회사가 갑자기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투자한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거래처가 파산할 수 있어요. 거래처의 이 핵심적인 그 교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거래처가 망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내가 투자한 회사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습니다. IMF 때 줄도산이 일어났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대기업이 하나 망하면은 밑에서 잘 돌아가던 하청업체들도 줄도산하죠. 대기업 하나 망하면. 그래서 이거 영업이익 4년 연속 흑자, 5년 연속 흑자 되다가 대기업이 하나 망하면은 5년 연속 흑자 나다가도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게 망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고, 심지어 정부에 납품했던 제품이 갑자기 리콜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갑자기 뭐 핸드폰 배터리 폭발하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심각한 내부 경영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경영자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시 사태와 또 폭시바겐 사태, 내추럴 엔도텍의 가짜 백수호 사건, 이런 것들 우리가 갑자기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지 않은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딛고 일어나야 돼요. 뭐 이런 시련들은 항상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 위험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인류가 이런 모든 업적들을 과연 시행착오 없이 가능했을까요? 그죠?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했고,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아보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추락할 때마다 라이트 형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후퇴로 인해서 목표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겠고요. 투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가장 높은 확률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권장드리는 바이고요. 여러 회사, 여러 산업, 위험도가 다른 여러 투자 상품, 금, 은, 부동산 등등 또 여러 나라별로 자금을 나눠서 투자한다면은 수많은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큰 수익을 보는 종목 몇 종목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련은 있겠지만 실패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요. 뒷시간에는 생생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